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죠. 만약 여러분도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생각 습관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를 평가하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현우 씨는 몇 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승진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누구는 연봉 액수를 슬쩍 언급하며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뭐하고 지내? 회사는 괜찮아? 아직 그 작은 스타트업 다니는 거야? 순간 대화가 멈추고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현우 씨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그 시선 속엔 마치 그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스타트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작지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 현우 씨는 주변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으니까요. 동창회가 끝난 뒤 한 친구가 현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넌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네. 나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관점일 뿐이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 남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그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의 대답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통제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적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지죠.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들은 더 건강한 멘탈과 더 많은 성취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야 성공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잣대들은 끝이 없고 언제나 변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삶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지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것을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라.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것, 즉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찰의 시작이라고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남의 기준은 결코 여러분의 삶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행복님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완벽하지 않은 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수진 씨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커리어우먼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팀원들과 회사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비결,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터라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라이언트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말의 순간 팀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숨을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실수를 크게 의식하며 머릿속이 하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바로 수정해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여유로운 태도로 상황을 수습했고 발표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클라이언트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 팀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아까 실수 지적받으셨을 때 엄청 당황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통해 배우는 거야. 실수 하나로 내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말에 팀원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그녀의 멘탈을 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는 팀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기와 용기를 불러일으켰죠. 수진 씨의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실수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놀라운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높은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실수나 실패를 겪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요구하지 않아 불필요한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도전에 적극적이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성취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 그들이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조건적인 비난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태도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허물이 있으니 허물이 있음을 알고 고치려는 마음이 귀하다. 허물과 실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완벽하려 애쓰는 대신 허물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작은 실수 하나로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진 씨처럼 실수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행복님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볼 줄 압니다. 정우 씨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은 그였지만 최근 팀이 준비한 신규 광고 캠페인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한 임원이 정우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이 캠페인 전략이 너무 부족했어요. 정우 팀장님,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우 씨를 향했고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변명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손으로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이번 캠페인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캠페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풀렸고 논의는 문제 해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정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나라면 감정이 북받쳐서 뭐라도 변명했을 텐데. 정우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화를 낸다고 캠페인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했지. 이게 정말 나한테 얼마나 큰 문제일까? 결국 일이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의 이 간단한 태도 변화는 정우 씨를 더욱 신뢰받는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료와 회사 사람들에게 그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차분해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 상황을 더 명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막아줍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멘탈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이 상황이 내 삶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문제를 자기 관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결정 과정에서도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는 상황은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나의 이미지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 일이 내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고요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세상 모든 일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한 발 물러서서 차분히 바라보는 순간 상황은 훨씬 단순해지고 해결책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나요?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때 문제의 본질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복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생기면 답부터 찾습니다. 윤정 씨는 50대 후반으로 두 자녀를 키워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녀는 아이들이 독립한 뒤 문득 자신의 인생이 빈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를 고민하던 그녀는 우연히 시작한 그림 그리기에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따라 그리는 수준이었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몰입할 수 있었고 실력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윤정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전하는 일이라 설렘과 긴장이 함께 찾아왔죠. 하지만 제출 기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완성작이라 생각했던 그림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작품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걸로 나가면 부끄러운 건 아닐까? 그녀는 캔버스를 한참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는 동안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차라리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안과 자책,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윤정 씨는 그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 질문은 마치 깜깜했던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실수를 고민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정 씨는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림의 색감을 더 밝고 따뜻한 톤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리는 건 내 이야기야.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그림을 완성해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색감이 정말 따뜻해서 보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해냈다는 거야. 이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어. 윤정 씨는 과거의 실수나 남들과의 비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태도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수와 실패에 매달리면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부담을 덜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라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발전의 기회를 얻으며 더 큰 자신감과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도전과 실패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실수나 두려움에만 매달려 있다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말겠죠. 초점을 바꾸는 태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뜻을 보아라. 실수와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큰 목표를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나 비교로 인해 마음이 무겁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님은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실패를 선물로 바꿉니다. 정미 씨는 60대 초반, 몇 년 전 은퇴 후 새롭게 빵집을 열며 2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고 요리를 좋아했던 그녀는 손수 만든 빵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죠. 가족과 친구들도 그런 그녀의 도전을 응원하며 기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자주 찾아와 빵을 사가며 그녀의 노력에 응원을 보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정미 씨는 텅 빈 가게를 지키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저런 생각에 매일 새벽빵을 굽던 손길도 느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어느 날 정미 씨는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줄어든 현실에 얽매이는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강점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빵집과 경쟁하려는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은 정미 씨 빵집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빵에 특별한 의미를 담기 시작했죠. 빵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손님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에게는 이 빵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맛으로 구웠어요. 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 동네 아이들이 가게에 들를 때마다 작은 쿠키를 선물하며 행복한 기억을 심어줬죠. 그녀는 손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빵집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대형 빵집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 오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님들의 이런 말은 그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실패처럼 보였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미 씨의 태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제 재해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 재해석은 부정적인 상황을 최악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괜찮아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 라는 질문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다.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문제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실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좌절 대신 새로운 행동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실패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 그 경험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문제를 재해석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길을 돌아갈 때마다 사람은 크게 깨닫는다. 삶의 어려움과 실패는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길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좌절이 아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복님은 이미 그 길 위에서 이미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 행복님들의 삶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행복님만의 마음을 단단하게 기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